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과의 세금 이야기. 오늘 살펴볼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게 상대적으로 다른 내용에 비해서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한번 차근차근 이 산출세액이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서 보면 자 먼저 볼 게 뭐냐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세 개로 나눌 거예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다. 그렇죠? 금융소득이 즉 이자나 배당소득이 이걸 이제 금융소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자나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 그리고 2천만 원 이하다.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서 볼 것이고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뭐냐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의 부분이 또 들어가거든요. 이게 뭐냐면 국외에서 받은 거를 얘기해요. 자, 무조건 종합과세. 이건 뭐냐면 뭐 2천만 원 이걸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조건 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주로 어떨 때 나온다? 외국에서 받은 외국에서 받은 뭐죠? 금융소득이에요. 외국에서 받은 금융소득이 여기에 해당한다. 왜 그러냐면 외국에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율로 과세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나라 세금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누락하고 가게 되면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세 형평이 안 맞죠. 따라서 외국에서 받은 이자나 배당이 있다. 이렇다면은 우리나라 세율로 원천 징수가 되지 않았다. 이렇다면 아직 세금이 과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이 넘던 안 넘던 무조건 종합과세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단 우리 첫 번째가 뭐냐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데 요게 없어요. 무조건 종합과세 외국에서 받은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금융소득 이자나 배당소득이 전부 2천만 원 초과하지 않는다. 2천만 원 이하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죠.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고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 네,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뭐 가장 실무상 보면은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이고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없어요. 자, 일반적 케이스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네, 이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뭘로 된다?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분리과세라 그래요. 뭐로부터 분리시킨다? 종합과세로부터 분리해서 이걸 다른 말로 완납적 원천징수. 그렇죠.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난다. 원천징수 14%의 세금을 내고 뭐 지방소득세 여기 또 10%가 붙겠죠. 그러면 15.4%가 될 텐데 이렇게 세금을 과세하고 납세 의무가 뭐가 된다? 종결된다.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죠?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2천만 원 이하는 이렇게 완납적 원천징수로 종합과세하지 않고 왜 이걸 허용하느냐? 이렇게 됐을 때 과세 형평에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가 이제 기본 세율을 보면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가거든요. 1,400까지 과세 표준 1,400만 원까지 6%. 그다음 1,400 초과해서 이게 이제 그다음 올라가겠죠. 6%에서 하나하나 이제 퍼센트가 올라가게 되는데 문제는 2천만 원 정도의 그 과표까지는 14%를 적용해도 전혀 과세 형평에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거 생각해 보세요. 달리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뭐 8천만 원, 8천만 원, 뭐 1억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똑같이 종합과세 하지 않고 자 원천징수 14%로 과세를 종결한다면 이거 근로소득이 8천 있거나 사업소득이 8천 있거나 1억 있는 분들하고 이 세율 차이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초과 누진세율 제도니까 14%가 아니라고요. 훨씬 높아요. 15%, 24% 이렇게 훨씬 높게 적용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생각해 보세요. 다른 소득이 8천 1억 있을 때는 누진세율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되는데 만약에 금융소득이 8천만 원 1억이 있는데 그냥 원천징수로 원천징 14%로 과세를 종결한다면 당연히 과세 형평에 맞다 안 맞다 맞지 않게 되는 거죠. 그 기준점이 이렇게 쭉 0에서부터 이렇게 쭉 봤을 때 자, 1400까지 자, 1400까지는 자, 6%로 적용하고 1400초가 뭐 5500까지는 그 다음 퍼센트. 그렇죠. 15% 이렇게 쭉 간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요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까지에 대해서 얼마로 가도 그냥 2천만 원까지는 14%로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해도 과세 형평에 큰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2천만 원까지는 14% 과세가 타당하다. 그렇다면 달리 적용할까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부터는 뭐 해야 된다? 누진세율,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은 이렇게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고요. 그냥 다른 소득들만 얘를 무시하고 다른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런 것들, 기타 소득 이런 것들만 잘 모아서 종합소득 금액을 만들고 거기에 뭘 적용하죠? 종합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과표를 뽑아서 그냥 세금을 그렇게 산출하면 된다. 이 부분이 이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요렇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금융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따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